같고, 어떤 분은 대충 놀이터 언저리에 계신 분 같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도 여기 계신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봉급생활자, 저와 같은 사람이죠.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면 사업가, 투자가, 이 네 가지 일 중에 하나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떤 일을 했었던 거죠? 삼성에 출근해서 퇴근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수입을 맞바꾼 거죠. 자영업자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본인의 가게, 매장에 가서 오픈하시고 또 밤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결국 시간과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업가나 투자가는 어떤 분이냐면 시스템이 수입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과 수입을 맞바꾸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의대를 졸업하고 뭐가 됐을까요? 대학병원의 봉급쟁이 의사로 취직했어요. 근데 이 친구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리고 선배들이 시키는 거, 교수님들이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개인 병원 차리는 게 자기 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개인 병원을 차렸을까요? 예, 차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봉급생활제 의사였다가 그 다음엔 자영업자 의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맨날 술 먹자 그러면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일을 하는 건지 의학을 공부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환자 오면 그런데요, 11번 재주고 주사 한 대 놔드릴까요? 약 3일치 드릴게요. 안 좋으시면 3일 후에 다시 나오세요. 예, 원래 그래요. 뭐 이런 거. 계속 똑같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 진료를 보면서, 이게 내 삶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꿈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네 꿈은 뭐니? 그랬더니 분당 차병원의 원장님처럼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야, 같은 의사인데 뭐가 그게 부러워? 그랬더니 분당 차병원의 원장님은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의대를 졸업한 후배들을 봉급생활자로 취직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정형외과의 닥터정, 그다음에 신경외과의 뭐 닥터리, 이런 식으로. 그분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평일날에도 골프 치고 의학 세미나 다니면서 시스템이 돈이 되는 수입을 벌어다 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있구나, 정말 사업가나 투자가가 있구나라는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재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세요? 딱 떨어지게 금액을 알고 있다. 그래, 내 통장에 한 20만 원 있으니까 난 20만 원. 나는 한 집이 한 1억이니까 뭐 얼마. 금액이 딱 떨어진 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투자가나 자본가가 아니에요. 투자가나 자본가는요, 당신의 재산이 지금 얼마십니까? 그럼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내가 솔직히 지금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한 100억쯤은 될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투자가나 자본가래요. 우리 다 투자가나 자본가 되고 싶으신 거죠? 네. 제가 갔다 온 곳이 바로 이 투자가나 자본가들이 넘쳐나는 그곳이었습니다. 2024년 리스본 서밋.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놀이터가 아니라 인생이 그냥 그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신 것.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스토리도 좋았지만 제가 특히 좋았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분, 에릭 워레라는 이분. 처음에 이분이 등장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야. 그랬더니 저 책 저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고, 이분은 유명한 전략가, 코치이시면서 트레이너면서 컨설턴트 에릭 워레라는 분인데, 이분이 등장하시면서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허벌라이프의 창립자가 마크 유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허벌라이프의 또 저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 누구셨죠? 짐논 선생님이셨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이 두 분이 살아계실 때 허벌라이프는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부과했었습니다. 매출 면에서도,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근데 이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MOJ 회장님이 저희 허벌라이프의 CEO로 오시고 나서는 회사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느끼기에 옛날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MOJ 회장 옆에 누가 계시냐면 스테판 그라치아나라고 하는 30년 넘게 허벌라이프를 저와 같이 똑같이 하셨던 분이 회사의 경영진으로 들어가셨고, 또 에릭 워레가 짐논 선생님과 같이 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와 계십니다. 결국 이제서야 비즈니스와 철학이라는 균형의 추가 맞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걸 보고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축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이 사진이 제가 이번 리스본 서밋에서 건진 최고의 사진입니다.
면면을 한번 보세요. 에리고레 부부, 그 다음에 MOJ 회장님,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김태호 구현모 회장님, 저희 부부. 정말 이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찍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밤늦게 울었나 봅니다. 리스본 제가 갈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저희 파트너가 간다 했다 안 간다 하니까 제 마음이 그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그래 그 먼 놈은 리스본까지 내가 못 타러 가. 그냥 올해는 좀 쉬자. 보니까 안 가시는다는 분들이 좀 왕왕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엔 좀 슬쩍 묻어가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리더를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가야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내인 박영경 사장과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미팅만 듣고 오자. 이렇게 얘기하고 한번 리스본을 갔었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와 지금 우리 김태호 구현모 회장님과 그 리스본에 있는 에두아르도 7세 공원이에요. 그 높은 데서 밑으로 쫙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었는데 저녁 식사를 사주셨어요. 리스본에 어렵게 온 우리 허벌라이프 식구들 너무너무 축하한다. 우리 잘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결심하고 돌아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만에 리스본을 가니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냥 오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관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돌아다녔고요. 간 김에 옆 나라인 스페인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허벌라이프가 주는 매력이 이런 거 아닌가요?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개념이 일반 유통 방식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가 이렇게 틀리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벌라이프는 어떤 회사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벌라이프는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허벌라이프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까요? 아니죠.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진 무슨 회사다? 글로벌 뉴트리션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들이 삼성전자는 일반 유통 방식의 회사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죠. 핸드폰서부터 반도체까지를 만드는 전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예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 유통 방식의 차이가 회사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워낙 한국 사회에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벌라이프 어떤 회사예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아닌가요? 라는 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상처받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유통 방식이고요. 허벌라이프는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뉴트리션 기업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의 자부심을 뿜뿜하게 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학교 교과서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등장한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네 자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내가 허벌라이프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 마. 때려쳐.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딱 보니까 이제 학교 교과서에 이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운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약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판단력이 있겠죠. 저처럼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싸잡아서 비난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미래, 비즈니스의 미래는 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저와 같이 직장인을 다니는 사람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게 항상 고민거리예요. 나 인생 2막에 뭐 하지? 이 직장에서 내가 평생 다닐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개발해? 지금 이 나이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내가 사볼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재직하던 시절에 제가 과장 말년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회사 계속 다니다 안 되겠다. 계속 딴 일을 알아보다가 저희 선배랑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체인점인 레드망고라는 체인점을 제가 한번 설명회 때 갔었어요. 삼성 배지 빼고 목걸이 빼고 그리고 둘이 앉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기가 찬 게 돈을 그때 당시에 3억 이상을 갖고 와야만이 점포를 열어준다는 말을 듣고 저희 선배랑 조용히 손붙잡고 나왔습니다. 3억이 있었어야 말이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만 허벌라이프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 어떠냐?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 일부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물통 나르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99%의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일. 하지만 전 세계 1%는 뭘 하고 있대요? 자산 수입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 덕에 지금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14박 15일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저희는 수입이 줄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최고의 기회일까요? 맞습니다. 허벌라이프가 비만율, 실업률, 고령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를 해결해줘요. 아까 우리 김한성 코치님의 제품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드셔야 되겠죠? 예, 황색 수혜층을 억지로 돈 주고 사드셨던 저희 아버님에 비해서 정제되고 과학으로 증명된 알로에겔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비만율 낮춰지겠죠? 실업률은 허벌라이프를 비즈니스 선택한 사람들이 일이 없는 이 세상사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한번 비즈니스를 펼쳐볼까? 그럼 실업률이 낮아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령화. 55년이면 회사 나와야 되고요. 공무원도 60세면 관둬야 되는 이 세상에서 120세까지 100세까지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절망적인 이 시대에 허벌라이프 같이 늙어서도 내가 할 힘만 있다면, 옆에 사람에게 허벌라이프 좋다라고 얘기할 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이 허벌라이프가 이 고령화 사회에 또 솔루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이 세계 1등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1등은 이 자산을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허벌라이프가 왜 허벌라이프가? 이 5가지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회사.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신뢰, 매출, 인지도, 브랜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제품력은요. 우리가 지금 제품 설명 들었잖아요. 세계적인 박사님들이 만들어주시고요. 전문성, 기술력, 연구지, 공신력 더할 나위 없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저희 제품. 윤리성은 좀 어떨까요? 기업 윤리, 철학, 가치, 비즈니스 문화. 짐론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등장한 에릭 워레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철학을, 온전한 비즈니스 철학을 갖고 있는 이 허벌라이프가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성은요. 타이밍,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고객층, 남녀노소 다 먹습니다. 저희가 시쳇말로 그러잖아요. 시체 빼곤 다 먹이라고. 네, 저희 제품 먹고 나서 좋아지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포 영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층, 남녀노소 있죠. 재구매 비율. 쉐이크 한 통을 1인 가정 요즘 많잖아요. 1인 가구. 혼자 드셨을 때 며칠 걸려요? 잘 드시는 분은 일주일 만에도 다 드시고요. 보통 15일 정도면 한 통이 소비가 돼요. 4인 가족이 드시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통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다시 재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 몇 년 약정하셨어요? 2년, 24개월이에요. 만약 쉐이크 한 통을 전달하고 나서 저희가 2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면 이 비즈니스 좋은 비즈니스일까요? 아니죠. 하지만 우린 재구매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게 일일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죠. 지속 가능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가다라고 짐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예로 드는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삼성을 계속 다니면서 허벌라이프 베케이션을 계속 참석했었어요. 어떻게? 팔 꼬고 다리 꼬고 마음 꼬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야. 베케이션 하는데 막 너무 즐겁고 한데 저는 너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돌아가면 또 일할 생각에, 그때는 삼성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옆에 보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최현태 사장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때부터 친해졌고 매년마다 베케이션 때마다 만났어요. 지금도 재직하고 계시죠?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전히 즐거워 보여요. 예, 그렇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현태 사장님을 베케이션 때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심했어요, 저. 그래서 뭘요? 회사 관두고 허벌라이프를 풀타임으로 한번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현태 사장님의 미팅을 본사 학동지하의 미팅에서 들었었어요. 어마어마한 소득을 벌고 계시더군요. 제가 1년 동안 받던 연봉을 이분은 한 달에 월급으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삼성에서 정말 누구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연봉을 이분은 한 달 월급으로 받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때 이거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어디에서 일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허벌라이프는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이에요. 영양식사로 바꾸세요. 일반 식사에서 영양식사. 커피와 베이글, 라면과 김밥 먹던 거를 쉐이크 식사로 바꾸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쉐이크가 좋다라는 사실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건강정보, 사업계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나도 꾸준히 사용하면 허벌라이프는 일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저희 그룹에 남자 고객님들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업이 됩니까? 사업이 뭐 이따오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음 해봤을 때는 남자로서 보면 이게 사업 같지 않아 보이는 게 허벌라이프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숨어있는 마케팅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벌라이프에는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 있어요. 물론 먹고 달고 허벌하면 다 성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제도적인 보상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허벌라이프 회원을 가입하시면 DS가 되시면 25% 할인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허벌라이프 제품은 OK 캐시백처럼 뭐가 있죠? 볼륨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누적이 돼서 자격이 점차 상위 자격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 빌더가 되시면 30% 할인 자격, DS보다 5%가 할인이 더 되시는 거죠. 그리고 QP가 되시면 또 30%. 최종적으로 가장 싸게 먹고 가장 높은 할인율을 갖고 있는 게 우리 SP제도. 35%의 할인율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SP나 DS나 어떤 자격 취득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의 코치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으로 볼륨 포인트가 쌓였을 때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SP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자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SP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 체계를 갖고 있을까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SP가 DS들만 이루어진 조직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소득 체계를 갖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SP인데 누군가를 DS로 모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모집한 DS이기 때문에 저한테 할인수당 10%를 주겠죠. 왜? DS는 25% 할인수당 자격이 있고 저는 35% 할인수당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갭 차이인 10%를 저는 할인수당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내가 모집한 DS가 또 다른 DS를 모집했을 때 그 DS는 제가 일면식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DS가 먹는 제품의 10%를 저에게 할인수당으로 또 준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 볼까요? 그 DS가 모집한 DS도 저에게 할인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매직 아닙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가 모집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DS에 가입만 하시면 저에게 SP가 된 저에게 수당을 올려준다는 거.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내 밑에 SB와 DS로 이루어진 조직이 있을 경우는 어떻을까요? DS와 SB는 똑같은 할인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인수당이 없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X자가 쳐져 있죠. 그렇다면 그 SB 밑에 있는 DS는 도대체 누구에게 수당을 주느냐? 위에 있는 SP에게 10% 할인수당을 줍니다. 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뭐예요? SB도 30% 할인 자격이기 때문에 35%인 SP인 저에게 5% 할인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QP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QP 밑에 SB가 있고 SB 밑에 또 DS가 있는 경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SB하고 DS는 소득이 할인수당이 발생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수당이 발생이 안 돼요. 당연하죠. 왜요? QP도 30%, SB도 30%이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 안 되는데 저 밑에 있는 한번 DS 보세요. 이분은 5%의 할인수당은 위에 있는 QP에게 주고 나머지 5%는 누구에게 줍니까? 위에 있는 SP에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QP 밑에 DS가 있을 경우에는 QP에게 5% 할인수당을 당연히 주겠죠. 5% 할인율 차가 있으니까 나머지 5%를 누구에게 준다? SP에게 준다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눈치 채셨을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자격일까요? SP. 왜 좋은 자격이죠? 내 밑에 DS가 생기던 SB가 생기던 QP가 생기던 그 밑에 DS가 또 생기고 SB가 생기던 어쨌든 간에 나에게 다 수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더니 저희 미팅에 오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밑에 절대로 SP가 나오면 안 되는 거군요. 왜요? 물어봤더니 아니 지금 할인율 차에 의거해서 수당을 다 받잖아요. 저 화면에서 보면. 그럼 SP도 35% 저도 35%면 수당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DS나 SB처럼? 그래서 회사는 내 밑에 SP의 1대, 2대, 3대에 뭘 드려요? 로얄티라는 것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SP만 되어 있으면 내 밑에서 DS가 나오던 SB가 나오던 QP가 나오던 또 다른 SP가 나오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SP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SP라면 뭐를 구축하세요? 팀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하위 SP 조직을 구축해야 여러분이 실적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에
포기하십니다. 절대 초반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사업이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이거 했었을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해보면 어렵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단한 하위 SP 조직을 구축하기까지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전쟁터 같은 인생이 놀이터로 바뀌지 않아요. 그걸 바뀌려면 전쟁터를 갈아엎고 놀이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SP라면 팀을 구축하셔서 그 인생을 놀이터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뭐가 될까요? 요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팀, 이 자리에는 개팀도 계시고 밀팀도 계시고 저처럼 푸팀도 있잖아요. 개팀, 물팀, 푸팀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히 SP를 후원하세요. 그리고 그 SP가 늘어나면 여러분은 개팀을 가시는 거고요. 개팀을 가신 다음엔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개팀 가신 방법을 그 누군가에게 개팀 가는 방법으로 복제하도록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허벌라이프는 뭔가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더라고요. 영양에 대한 정보, 지식 없던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허벌라이프 제품 먹어야 되겠구나. 왜 내가 내 입에 넣는 음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아졌구나를 제가 여기 와서 느꼈듯이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듯이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사람을 초대해서 정보를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일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까 우리 김현성 코치님 개팀 되셨다 그랬잖아요. 밀팀, 푸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원탁의 친구가 되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와주실 수 있겠죠? 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해도 다 배를 항구에 접안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의 본질은 뭘까요? 넓은 망망대해를 나가서 본인의 일을 하는 게 배의 원래 존재 이유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지금 편안함 속에 갇혀 있진 않은지 한번 자문해 보시고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벌라이프가 내일이 기대되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넓은 대양을 향해서 한번 항구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한번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될 곳. 어딜까요? 네, 5월 10일부터 12일 태국 방콕에서 엑스트라 베간자라는 미팅이 열립니다. 여기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 인생이 전쟁터였다가 놀이터로 바뀌신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에버랜드급의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가실 것이고 만약 여전히 전쟁터라고 생각되신다면 그거 빨리 놀이터로 바꾸시는 일에 결심하시라고 이곳에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런 분들이 오세요.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MOJ 회장님 계시고요. 이번에 전 세계 5등 하신 조나단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탑 리더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에릭 워레가 여러분께 오셔서 육성으로 미팅을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에릭 워레 월드팀 미팅 들으셨잖아요. 화면에서 보셨죠? 줌콜로. 엑스트라 베간자 가시면 이분의 육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시더라도 한쪽 귀에는 통역을 꽂고 한쪽 귀에는 영어로 그냥 원어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역으로 들으면 이분이 십수년간 같은 분이 통역을 하니까 좀 이게 파급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영어로 들으시잖아요. 에릭 월의 그 진정성이 묻어있는 영어 단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팍팍 꽂힙니다. 그거 들으시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네, 방콕의 엑스트라바간자 가셔야 됩니다. 가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모두 가시네. 여러분에서 자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분은 인생이 전쟁터셨어요. 어떤 의미의 전쟁터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지금의 이분은 어떠시냐면 에버랜드를 뛰어넘어